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60세까지 사는 것 자체가 축하받을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70대는 아직 젊다는 말을 듣고 80대에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이미 83세를 넘어섰고 100세 이상 인구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이 말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단순히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준비 없이 맞이하는 긴 노후는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보내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건강 준비 몸이 자본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역시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100세까지 살아야 한다면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먼저 근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3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고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지고 심하면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노인 낙상 사고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넘어져도 털고 일어나면 됐지만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이것이 건강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하기, 가벼운 아령 들기. 이런 간단한 동작들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폐의 기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걸으면서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도 합성되니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빨리 달리거나 오래 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숨이 약간 차는 정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걷는 것보다는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걸으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식습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변합니다. 미각과 후각이 둔해지면서 음식 맛을 예전처럼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더 짜게, 더 달게 먹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단 음식은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100세 시대에 맞는 식습관의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이런 음식들을 매 끼니 적당량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되고 근육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변비가 생기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심하면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암이나 만성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정밀 검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대장 내시경은 5년에 한 번, 위내시경은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이상이라면 심장과 뇌혈관 검사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너무 일찍 눈이 떠지고 낮에 졸립니다. 이런 분들은 수면 위생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 저녁 시간에 카페인을 피하는 것,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부 뇌 건강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뇌 건강입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정신이 흐려지면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듭니다. 치매는 노후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데요. 다행히 치매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뇌를 꾸준히 자극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이런 활동들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우면 늦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뇌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독서도 좋습니다. 책을 읽으면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좋아하는 소설이나 잡지, 신문도 좋습니다. 손을 많이 쓰는 것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뜨개질, 서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손을 세밀하게 움직이는 활동은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양손을 모두 쓰는 활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 자체가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혼자 고립되어 지내는 것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종교 모임에 참여하는 것. 이런 사회적 활동들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운동도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뇌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해롭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오래 분비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가벼운 산책 같은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3부 재정 준비, 돈 걱정 없는 노후. 세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재정 준비입니다.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은퇴 후에도 30년에서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면 미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현재 생활비의 70%에서 80% 정도로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장 다닐 때 드는 교통비, 의복비 등은 줄지만 의료비나 여가비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산이 묶여 있다면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연금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과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자금이 금방 바닥납니다. 꼭 필요한 지출과 줄일 수 있는 지출을 구분하고 검소한 생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의료비 대비도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장 내용도 점검해 보세요.
다만 나이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지거나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젊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많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가짜 공공기관 전화, 이런 것들에 속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족 간에 서로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비를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지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좋습니다. 사부 사회적 관계 외로움은 만병의 근원. 네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100세 시대에서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쓸쓸한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우울증, 치매, 심장병 위험을 모두 높입니다.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매일 만나던 동료들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고 아이들이 독립하면 가족 모임도 줄어듭니다.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고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다른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오랜 친구, 이웃, 이런 관계들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세요.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등산 동호회, 사진 동호회, 독서 모임, 바둑 동호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입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봉사는 받는 사람뿐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줍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종교단체에서 봉사활동 기회를 찾아보세요. 몸이 불편하다면 전화 상담 봉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손자녀와의 관계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육아를 전담하다시피 하면 오히려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자녀와 양육 방식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손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세대 간 교류도 중요합니다. 또래 친구들과만 어울리지 말고 젊은 사람들과도 교류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젊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가르치려 들면 안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부 주거 환경 안전하고 편리한 집. 5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주거 환경입니다. 100세까지 살려면 그 긴 시간을 보낼 공간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편했던 집이 나이 들어서도 편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단이 많은 집은 나이 들어서 불편합니다. 무릎이 안 좋아지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가능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나 1층 주택이 좋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단이 있다면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욕실은 특히 위험한 공간입니다. 미끄러운 바닥, 욕조 넘나들기. 노인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욕실에서 일어납니다.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욕조 대신 샤워 부스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좌식 샤워를 할 수 있는 의자도 있습니다. 집 안 조명을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지고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길에 넘어지는 사고가 많습니다. 복도와 화장실에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을 설치하면 좋습니다. 바닥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전선, 작은 러그, 문턱.
이런 것들이 낙상의 원인이 됩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시고 위험 요소를 제거해 보세요. 병원과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병원, 약국, 마트가 있으면 생활이 훨씬 편리합니다. 시골의 넓은 집보다 도시의 작은 아파트가 노후 생활에는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안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호출 장치, 가스 자동 차단 장치, 화재 경보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가족에게 알림을 보내는 제품도 많습니다. 6부 디지털 역량 세상과 연결되는 창구. 여섯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디지털 역량입니다. 요즘 세상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 어렵습니다. 은행 업무, 병원 예약, 쇼핑, 심지어 식당 주문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배워야 합니다. 지금 배우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불편해질 것입니다.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부터 시작하세요. 전화 걸고 받기,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이 정도만 해도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글씨를 크게 하는 기능, 음성으로 검색하는 기능 등이 있어서 시력이 안 좋거나 타자가 서투른 분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구들과 연락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앱입니다. 메시지 보내기, 사진 보내기, 영상 통화하기.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멀리 사는 자녀나 손자녀와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 사용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은행 지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체하고 잔액 확인하고 공과금 납부하는 것을 배워두면 편리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몇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보안이 걱정되시면 은행에 가서 직원에게 설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세요. 유튜브도 유용합니다. 건강정보, 요리법, 운동법, 취미 강좌. 무료로 볼 수 있는 좋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검색창에 궁금한 것을 입력하면 관련 영상이 나옵니다.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녀나 손자녀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잘 아니까요. 다만 너무 자주 물어보면 서로 지칠 수 있으니 한번 배운 것은 메모해 두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디지털 사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연락에는 응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7부 법적 준비 미리 정해두어야 할 것들. 7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법적 준비입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하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입니다. 먼저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은 죽음을 앞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 미리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이 나눠지는데 이것이 본인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유언장을 통해 재산 분배뿐 아니라 장례 방식, 기타 바라는 점도 남길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자필로 쓰거나 공증을 받거나 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정해진 형식을 따라야 하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만약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 치료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문서입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받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가족이 대신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환자 본인이 어떻게 원했을지 모르니 고통스럽습니다. 가족 간의 의견이 다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본인이 미리 의사를 밝혀두면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고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도 알아두세요.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본인을 대신해서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 후견이라고 합니다. 정리가 필요한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세요. 은행 계좌, 보험, 부동산, 중요한 서류가 어디 있는지, 비밀번호, 인터넷 계정 정보,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알려두세요. 만약의 상황에 가족들이 헤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팔부 마음의 준비 나이 듦을 받아들이기. 8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늙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되고 싶어 하고 젊었을 때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지나치면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예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여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하면 그동안 일에서 어떤 정체성과 보람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손자녀 돌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되는 것,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을 찾으세요.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밥을 먹은 것, 좋은 사람을 만난 것.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감을 높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줍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후회되는 일, 아쉬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과거는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하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내려놓으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이고 외로움은 원치 않는 고립입니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 읽고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 이런 시간이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삶이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100세 시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건강관리, 뇌 건강, 재정 준비, 사회적 관계, 주거 환경, 디지털 역량, 법적 준비, 그리고 마음의 준비까지. 여러분의 100세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